이것은 이제 합격자들께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실강 들은 분들이 보내주는 합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주고,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발표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2장이 날라왔어요. 고대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전에 합격을 하시면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여주는 용도로만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편입 준비를 할 때 전략을 좀 잘 짜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그 뽑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뽑겠다라는 게 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목표점은 있어야겠죠? 내가 어느 분야를 할 거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오늘은 좀 다양하게 오셨다고 좀 들었어요. 전공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연대, 고대 쪽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의대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치대, 수의대, 뭐 한의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셨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분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각 학교들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에 따라서 내가 유리한 사람이냐, 불리한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따라서는 크게 2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성적으로, 스펙적으로 지원할 만한 사람인가, 또는 이거 내 스펙은 좀 딸리니까 내가 공부는 잘하니까 다른 거 정량적으로 점수를 좀 올려가지고 지원할 것인가, 그 판단은 조금 필요한데, 그 기준점들은 대략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1대1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 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스펙이 있는데 또 이러한 점수가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생물 시험을 보는 학교들만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이름이 있고요. 그 뒤에다 가로하고 해놓은 것들은 이제 어느 과에서 뽑는가라는 건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계열 학과들만 뽑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계열 학과들만 편입이 있어서 의대나 뭐 이쪽은 없으니까 지금 적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교들은 이제 또 편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약대나 의대 쪽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올해가 진행되면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도 뽑지만 의대 쪽도 뽑고 있고요. 또 몇몇 학과들도 들어가요. 뭐 생태 쪽이라는 생태학 쪽 그런 쪽도 들어갑니다. 환경 쪽인데요. 또 식품공학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좀 같이 적어놨습니다. 자, 중앙대, 이대 이렇게 4개 학교가 이렇게 묶음이 될 수가 있는 학교들인데, 얘네는 생물 중에서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출제를 한 학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생물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좀 본다면, 난이도 수준에 대해서 본다면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이게 생명과학 12판 바이오사이언스 나온 책을 일단 기준으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12판 캠벨 생명과학 12판 바이오사이언스. 자, 여기서 이제 내는 교재가 전체 캠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오는 교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본 같은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교재에서 약간 뽑아내듯이 요약으로 뽑아낸 교재들이 몇 권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집었어요. 이 책 말고 포커스, 생명과학 포커스에 이렇게 집었는데, 그 책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좀 기본 컨셉만 가져다가 뽑은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재를 이렇게 테두리를 공부하면 저 4학교가 해결이 됩니다. 자, 저 4학교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내는 편인데,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똑같이 들어가니까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은 학교인데, 워낙 범위가 많고 할 게 많아서, 특히 이제 이 책이 1700페이지 넘다 보니까 읽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읽어도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토탈 바이올로지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안에는 이제 이 내용을 포함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연고대 이제 붙으신 분들도 캠벨 생명과학을
안 봤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합격수기 써주는 분들도 보면은 안 봤다 이런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확장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세포생물학 교재 중에 필수 세포생물학이라는 교재가 세포 분자생물학 파트의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린 출제하겠다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의대 쪽, 그쪽은 이걸 아예 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닌저 생화학. 자, 레닌저라는 분이 쓴 생화학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가 이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재에서 출제를 하겠다 딱 집은 또 학교들도 있습니다. 생화학을 출제로 이렇게 잡아놓은 학교들, 충북대라든지 충북대 의대, 인제대 의대 이런 쪽이죠. 자, 그리고 분자세포 생물학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동물생리학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동물생리학은 이름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교재 이름이요. 셔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또 하나 실버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두 권인데 이 두 책을 참고로 출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고 시험들이 어떤 시기에는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지금은 이 셔우드 책을 많이 참고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물 진화 생태인데 식물 진화 생태는 거의 이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만든 이 캠벨 생명과학 교재 여기가 참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시험 범위라고 보면 되는데 이쪽이 들어가는 곳은 당연히 의대, 치대, 수의대까지 정도가 요 범위가 들어가요. 근데 수의대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 범위까지 안 가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 범위까지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수의대 준비하신 분들이 나 이 학교만 볼까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범위 전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치대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저기 있는 저 4개 학교 있죠. 연대, 고대, 중앙대, 이대. 그러니까 중앙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도 똑같은 시험지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대 주면서 마찬가지. 내가 고대만 보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되게 의대 주면서 다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까지 다 공부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범위까지 딱 보는 학교는 연대, 이대, 그리고 한의대. 자, 이렇게까지는 이제 저 범위에서만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이렇게 좀 넓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시험 보는데 수의대를 볼 건데 수의대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난 연대도 보겠다. 뭐 이런 분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범위 전체를 다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시험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약대들이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한 100여 명 가까이를 지금 뽑고 있는데 매년 그만두는 친구들, 자퇴하는 친구들이 연간 200명이 넘거든요. 올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0여 명도만 뽑았는데 내년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진행된 상을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약대들 중에 몇몇 주요 약대들은 서류로만 평가해서 뽑았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예전에 피트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피트라는 시험처럼 공통된 시험을 쳐가지고 학생을 뽑아오는 거 어때? 라고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지방대학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서열화가 가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자체적으로 할 거야. 우리 원래부터 편의시험 냈잖아. 하고 지방대 쪽은 거의 다 자체 시험으로 가버렸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몇몇은 시험 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서류로 평가하겠다는 학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협의를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들별로 다 시험을 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이 학교 서류로만 뽑았는데
그럼 나도 서류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학교 넣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5월 달쯤에 기본 계획 나오면서 확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그런 학교 준비하더라도 그냥 시험 준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편입시험은 거의 암기 위주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 중심으로 쭉 가야 되고요. 그래서 암기를 저도 시켜드리려고 뭐 필기 노트 만들어서 외우라고 하기도 하고, 교재에서도 볼 때도 항상 뭐 가로치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외우는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자, 추론은 그렇게 높은 수준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거. 이게 추론인데, 그 추론 문제는 피트라는 시험이 있고 미트리트라는 시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피트라는 시험은 이제 없어졌고 미트리트라는 시험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추론의 이제 최고봉은 당연히 미트리트 시험이거든요. 데이터들을 주고 답 내는 거. 근데 피트는 약간 스탠스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암기형도 꽤 섞여 있고 추론 조금 섞여 있는 거였는데, 그 피트보다도 조금 더 적은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문제들은 암기형 나오고 추론형 문제들은 가끔 내긴 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미트리트나 피트나 공무원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이런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시험들은 출제위원들이 직접 그 기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미트리트 같은 경우나 피트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이 뭐 11명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분과들이 나눠져 있고 그 문항들을 출제를 한 다음에 서로 간에 돌려가지고 문항 검토하고 학교 간층으로 불러다가 문제 풀어봐. 그래서 괜찮니? 체크하고 내다 보니까 그 문항들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오류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편입시험들은 대개는 교수님들 중에 누가 총대를 내요. 야, 네가 내로 갈래? 뭐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 너 빨리 와 해가지고 출제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수준이 어떨까요? 좀 암기 형태 이런 거 낼 수밖에 없고, 추론형을 낸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문제를 골라다가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트나 피트에 나왔던 문제 중에 똑같이 지문까지도 똑같이 내는 문제들도 막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추론 문제는 안 내시는데 어느 정도 추론이 되는 그런 문제들은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도 우리가 섭렵을 했거든. 자, 왜냐면 편입시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만점 전략처럼 가야 됩니다. 만점 전략처럼. 그래서 미트나 피트 시험은 100점으로 따지면 70점 정도만 나와도 그냥 다 격권이거든요. 문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험은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굉장히 쉬워서 뭐 거의 다 맞아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들도 많이 풀게 되고 그런 형태들도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요즘 추세는 논술형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몇 문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가로 채우기 하거나 이런 게 많아져요. 그래서 논술형으로 내는 학교는 뭐 대표적인 데가 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거의 논술형으로 냈었는데 한 재작년부터 약간 형태가 단순하게 답 중요한 것만 쓰는 거, 문장으로 몇 개 쓰는 거, 또는 단어 쓰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나오기도 했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다시 객관식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다시 이제 논술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약간 헛소문이 들어가지고 고대가 객관식 낸다는 막 소문이 들어서 무슨 소리냐 막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밑에 적어놓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내용들. 자, 여기 두 학교는 제가 따로 뽑았는데 이 두 학교는 의치대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 약대가 들어왔는데 얘네는 시험 보진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았는데 요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캠벨 생명과학책 요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문항들은 둘 다 비공개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요. 저도 오픈 카톡방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시험 본 친구들한테 복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쭉 복기를 해서 저도 받습니다. 또 학원들별로 받아요. 그래서 강남 캠퍼스만 받는
그런 문항들도 있고, 또 저기 또 신촌 캠퍼스도 있죠. 전 안 나가지만 옛날에 나갔는데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가기 힘들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쪽에서도 문항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온라인 그 인강하시는 팀에서 이렇게 수집하는 게 있어서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형들을 이제 분석을 쭉 해보면 뭐 이런 이제 패턴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문제 45문항, 그다음 주관식 문제 5문항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이제 하고 있는 경향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만 어떤 해 갑자기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도 몇 해 전만 해도 객관식 40문항에 주관식 10문항 이렇게 나왔었는데, 채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꾸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대도 객관식 30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20선지라고 해가지고 20개 지정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선지를 주고 골라가지고 답 쓰는 이런 문항들이 좀 특이하게 나오고 있고, 뒤에 가면 제가 그 형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조금 벗어나는 것들을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부는 해결이 안 되니 저도 연대 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대는 거의 그 생명과학 책에서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학교별로 다르긴 한데, 요즘 점점 단어를 영어로 쓰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 연대가 제일 먼저 뭐 이렇게 쭉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보통 이제 단어를 적을 때 한글 적어주고 영어로 적거든요. 근데 그냥 영어로만 적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저도 이렇게 계속 영어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험을 이제 볼 때는 어떤 학교는 생물하고 화학을 이렇게 나눠보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시간을 이렇게 통으로 주고 다 풀어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통으로 보는 학교. 근데 3시간이나 주니까 시간 부족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표현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공통적으로 다 시험이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 인원이 나오면 의대에 뽑는 인원 나오고요. 또 그 생명과학 쪽 뽑는 인원 나오고요. 뭐 생태학, 환경과학과, 또 식품과학과 이런 쪽 다 나오거든요. 자, 근데 문항은 공통적인 걸로 봐요. 그래서 논술형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저게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애는 10개까지 막 늘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쓰는 문항들이 좀 이렇게 논술형이라기보다는 단답형으로 적는 것들, 이런 게 많아질 때는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관식이 6, 7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게 새끼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이 있고 그에 따른 지문을 뭐 보통 2개에서 4개까지도 주니까 사실 문항 자체는 거의 20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20문제를 50분 동안 푸는 학교라서, 고대는 뭐 여러분들 의대 가신 분도 가고 싶어 하고, 또 생명과학 가신 분들도 당연히 가고 싶어 하죠. 연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 굉장히 적게 뽑으니까 고대를 많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희대. 경희대 문제는 이 범위가 이제 넓다고 보시면 돼요. 저 이제 의학 계열 쪽에서만 이제 시험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객관식 문제 15문제다 보니까 문항수가 좀 적죠. 그래서 거의 다 맞거나 뭐 하나 정도만 틀려야지 패스를 합니다. 특히 이제 몇몇 학교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단국대 뭐 이런 학교들은 되게 1차 시험으로 일단 시험 성적으로 패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정량적으로 노리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노리는 편이긴 해요. 자, 이 학교의 특징은 이제 문항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면은 좀 괜찮아요. 풀만 하거든요. 왜냐면 보기 지문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뭐 하여튼 다 맞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자, 약간 대비되는 데가 이제 단국대 학교인데, 단국대도 의대랑 치대가 워낙 많이 뽑아가지고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단국대 치대가 뭐 16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뽑았는데, 그래서 제 학생들도 지금 면접까지 보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게
객관식 문제 30문항인데 생물학을 같이 봐요. 그런데 시간을 굉장히 적게 주거든요. 80분밖에 안 주고 문항들은 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다. 근데 생물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내용은 분명히 미트히트처럼 막 데이터 주고 뭐 물어보고 이런 것들 많은데 희한하게 또 보기 주문만 갖고 답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보기 주문만 갖고 답 풀어봐라. 혹시 답이 안 나오면 앞에 거 보고 앞에 거 봐야 되는데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제껴놓고 화학도 풀고 시간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자, 그런 학교가 이제 경북대학교. 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도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의대에서 뽑으면 의대 인원도 있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도 1차 전형으로 일단 시험 성적을 뽑기 때문에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학교이고요. 자, 이제 여기 충북대. 충북대는 의대 쪽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저 생화학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만 올해도 보면은 생화학 문제가 딱히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책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근데 2년 전에 저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나오는 내용들이 약간 이제 넓어진 것 같습니다.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올 수 있는 학교. 근데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학점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한 제 학생들 보면은 학점이 막 98.5, 뭐 99 막 이래요. 1, 2학년 맞추고 오신 분도 많았기 때문에 학점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대가대. 자, 대가대하고 아까 보셨던 단국대하고 두 개 대학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대학들 중에 하나거든요. 대가대도 많이들 이제 노리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학교도 1차 시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교이고요. 자, 그다음 다음 거 볼게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자, 여기도 약간 특이한 게 필수 세포생물학이라는 책을 딱 집었어요. 그리고 사람 발생학이라는 책을 딱 집어가지고 출제가 나오는데 뭐 출제 비중 보면은 대략 필수 세포생물학이 한 6, 70%, 그럼 3, 40%는 사람 발생학이라고 따로 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약간 단순 암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항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학교. 매년 의대를 뽑을 때 5명에서 한 10명 사이 이렇게 뽑으니까 또 약간 관심은 꽤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광대도 이제 의대라든지 이런 쪽 다 뽑는 학교죠. 자, 여기는 범위는 없는데 실제 나오는 내용이 객관식으로 나오는데요. 약간 이제 지엽적인 것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수준으로 본다면은 아까 단국대하고 대가대가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캠벨 생명학을 본 학교들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중간쯤 이게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광대도 학점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성적으로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신대. 자, 고신대 학교는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 뽑고 있는데 이 학교는 이제 시험 치고 바로 면접 봐서 그날 당일날 이제 다 끝내고 시험 성적으로 뽑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 문제가 굉장히 좀 쉬운 편이라서 내가 완성이 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고신대 쪽에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고신대에서 담할 정도로 문항이 쉽기 때문에 대신 이 학교는 그 탭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탭스 성적이 565점 이상 넘어가면은 가산점 3점을 받거든요. 가산 3점이 굉장히 큽니다. 토익 만점자에 비해서. 왜냐면 문항이 쉽고 하니까 그 탭 성적 좋은 친구가 붙어요. 제 학생도 저기 이제 붙은 친구가 그 탭 성적이 높더라고요. 자, 그다음 건양대학교. 자, 건양대학교는 생물만으로 뽑기 때문에 화학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건양대를 노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건양대는 토익을 안 받고 탭스하고 토플만 받습니다. 근데 토플 성적은 좀 고득점을 요구하는데 탭 성적이 384점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탭스를 이제 봐가지고 그 점수만 넘어가면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80점 넘어가면은 패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영어 성적을 높게 받을 필요는 없고 생물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보는 학교. 그런데 이 학교는 이제 특징이 밑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서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교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보기 지문 이렇게 5개를 주잖아요. 뭐 1, 2, 3, 4, 5.
그러면 거기에서 옳은 것 고르기, 뭐 틀린 것 고르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맞은 것들 다 골라라 그래요. 근데 그 개수가 주어지도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찝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될까? 뭐 이거를 하나 맞으면 1점 주나?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다 맞아야지 점수가 1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을지대. 자, 여기는 면접을 생물로 보니까 그냥 적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시험 보는 학교는 아니고. 자, 을지대 의대 같은 경우에 탭스 성적으로 봤을 때 한 565점 정도가 나왔을 때 합격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 학점을 여긴 보기 때문에 한 96점 이상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노려볼만 학교인데, 면접 볼 때는 생물학으로 물어봐요. 근데 생물학 문제를 물어보는데 두 개를 선택지로 주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답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딱 일반 생물학 수준, 아까 보셨던 캠벨 생물학 정도 수준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는 안 했는데 한번 노려볼 만한 학교, 성적은 좋고 그러면 여기 한번 노려볼 만하긴 합니다. 자, 인제대는 뭐 생물학, 생화학을 시험을 치겠다라는 학교고요. 여기도 요즘은 생화학보다는 좀 일반 생물학 쪽으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전북대. 자, 전북대는 뭐 치대 쪽을 본다든지 또는 수의대라든지 뭐 약대 이런 쪽 이제 보는 친구들이 많이 노린 학교인데, 왜냐면 저희가 좀 인원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올해 이제 아마 수의대가 저기에 인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거기에 있는 친구가 저 합격생들이 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예과 친구들 16명이 그만뒀대요. 올해 이제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려봐라. 특히 저 학교는 영어 성적을 한 80%를 반영하는데 1차 정할 때 GPA를 20%만 반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GPA가 한 3.2 정도 나왔는데 토익이 990인 친구는 붙습니다. 자, 그런데 GPA가 96점인데 영어 성적이 토익을 30인 친구는 떨어져요. 똑같은 해에. 그래서 제 학생이 그 점수로 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요. 그 친구들이 올해 그 2월 23일 날 와서 설명을 같이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나오셔서 합격서 얘기 듣고 싶으시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2월 23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수의대하고 몇몇 친구를 더 의대나 뭐 연고대나 지금 섭외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합격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북대는 이제 근학교다. 그럼 이제 거기는 1차만 딱 패스하면 그냥 시험 성적으로 뽑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문항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경상대. 자, 여기는 이제 수의대 있고 약대 있고 이런데. 이쪽은 생물학만 보니까 또 화학 공부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노리는 그 수의대를 보신다고 했을 때 문항은 좀 꽤 까다로워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하고 경상대 두 학교가 문항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두 학교를 일단 기준으로 학사 편입하는 친구들은 충남대까지 노리고 그냥 내가 이제 생물만 공부했다 그러면은 이제 경상대까지 노리는 학교입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도 이제 한 명씩 보통 뽑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 학생이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면접까지는 봤는데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 이제 그 제주대를 이제 보게 되면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생물학 범위 내에서 다 출제를 하고 있고 여기도 의대도 있고 뭐 약대도 있고 하니까 관심이 있는 학교고요. 영어 단어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충남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 수의대 보시는데 학사 편입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누리시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좀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그 포인트를 좀 잘 보시고 기출문항들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감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지금 짜놨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강좌는 요거 기초이론 강좌를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기초이론 강의는 생물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공하신 분들도 지금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듣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필기노트로 강의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 필기노트로 강의하면서 캠벨 생명과학 교재에 있는 그림들 참고해가지고 보여주면서 강의를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가면은 요거 기본 강의를 할 건데, 이 기본 이론서는 생명과학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이제 심화 이론 교재들에서의 내용의 한 60% 정도를 이렇게 넣어놓은 교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제가 2달 동안에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초 강의를 또 따로 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기초 강의에서 이제 다뤘던 그 필기노트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강의할 때는 먼저 그거부터 쭉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간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 강의할 때부터는 이제 그 이론서도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도 좀 더 다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강을 들으시면은 뭐 인강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문제풀이를 별도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데일리 테스트가 나가고 매번 통계를 내서 여러분들 성적이 나가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인강은 이제 인강용을 따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제 이 기본 문제 같이 풀고 이론 강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강 오신 분들은 별도 문제가 또 따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 이론인데 이 심화 이론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기 위해서 앞에 저 난리를 막 치고 있는 건데 심화 이론은 제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5, 6, 7, 8이 메인이고 9, 10월 달은 식생문제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주 1회짜리로 가는 거니까 이쪽은 헤비하지 않고 앞에 5, 6, 7, 8이 좀 약간 헤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 10월 달에는 문제풀이랑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주 2회고 식생문제는 특강으로 주 1회가 들어가요. 3월 달부터는 주말로 다 갑니다. 그래서 주중 강의는 이제 1, 2월 달에서 끝나고 우리가 주말로 다 넘어가서 이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심화 이론까지 다 주말 강의가 되는데 식생문제 강의 같은 경우에 특강은 저건 주 1회로 하니까 그것만 한 번만 주중으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11월, 12월, 11월, 12월 이때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있는데 그것도 주말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작년까지는 특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뭐 수의대 특강도 하고 뭐 중대 특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흩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뭘 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막 빼먹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심화 강의에다가 그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기출도 다 프린트건 뭐건 다 나가는 식으로 짜서 어쨌든 이 강좌 안에다가 다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는 이 강좌만 들으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강 듣는 분들은 저걸 이제 반복해 듣는 거고 실강 듣는 분들도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저걸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구매하시면은 계속 이제 쫓아가면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실강 듣는 분들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가지고 최대한 할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쿠폰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짜여져 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가 있는데 생화학 특강이 이제 진행이 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생화학 특강은 별도로 9, 10월 달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럼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9, 10월 달에 되게 바쁘겠죠. 그죠? 주 4회 강의가 돼버릴 거예요. 생화학 듣는 분들 계신다면 생화학, 식생문제 특강,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9, 10월 달에 좀 바쁜데 뭐 바쁘게 지내야죠. 그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12월 달부터 보면 시험들 잘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일정이 다 딜레이 됐죠. 수능도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편입도 연기가 되어가지고 막 12월 말부터 막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일정이 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 시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 순서가 일단 12월 둘째 주에 고려대학교 시험 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보통 이렇게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단국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뭐 경희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의대도 보통 경희대부터 시작하긴 하겠지만 1월 중순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2월까지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실강 전용 문제풀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비공개 자료라고 했는데 일단 그 인강에도 제가 자료를 안 드리긴 그래서 드리긴 드릴 건데 해설 강의는 이제 실강에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시험 통계 내는 것도 당연히 실강 오시는 분들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밴드로 우리가 전체 시험 보는 게 있을 텐데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 터지면서 학생들이 학원을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토탈 바이올로지 온라인 클래스 해가지고 TBO 1기, 2기, 3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기를 또 한번 이렇게 밴드 사이트 만들 건데 이 사이트에서는 그 시험 보는 거 위주로만 올해는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인강이나 또는 우리 실강 보시는 분들 다 그냥 모아가지고 여기서 시험 치라고 할 거고 그 통계를 이제 별도로 또 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질문은 여러분들 실강 오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직접 질문하셔도 되지만 공부하다가 모르면 이렇게 오픈톡방에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은 12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올리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막 답변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다 검토는 해가지고 잘못 올라온 거는 이것도 다 바로 잡아주니까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오픈톡방 이용하셔도 좋고 또는 학원 홈페이지도 물론 Q&A 게시판이 있고 제가 네이버 카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하신 데다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터디 그룹은 제가 따로 하나 또 만들 건데 이게 스터디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작년에 학원에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3월 때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끌고 가기도 힘들고 해서 올해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빠르면 7, 8월 아마 느리면 9, 10월 작년에 재작년도 9월에 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모집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9월 달에 모집을 해서 스터디 팀을 이렇게 다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한 4명, 5명씩 팀을 짜가지고 팀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톡방에다가 따로따로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조교가 관리를 할 건데 그 스터디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가지고 답을 내고 다시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그 스터디 팀의 답을 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스터디가 좋은 거고. 자, 그럼 그렇게 답을 내면은 저한테 그 답지를 제출하면 스터디 팀 점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점수 잘 받은 팀한테는 제가 이제 선물도 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나중에 9월 달쯤에 같이 진행한다. 자, 이거 이제 뭐 정리하면요. 우리 편입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별로 나오는데 대학별 공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시험 치겠다 하면은 뭐 의대를 보건 생명과학과를 보건 식품과학과를 보건 같은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별 공통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북대에서 시험을 내겠다. 근데 걔네가 생물하고 화학을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럼 생물 문제는 우리 치대에서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 니네가 화학 낼래?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학과들별로 바꿔가면서 이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는 그 수의대에서 생물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은 객관식 문제이고 약간 단답형이 있을 수 있고 서술형대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다 지식형, 그지? 단순 암기가 많고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맞추게 되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만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지저분하지만 책 구석구석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가셔야 되고 또 약간 이제 문제집에서는 책이 없는 것들도 당연히 제가 일부러 넣어놓죠. 그러니까 충격도 받을 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정리를 하니까 문제풀이까지 끝나면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했었던 지엽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 책에다가 옮겨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단권화 한다고 하잖아요. 책 하나에다 적는 거. 어떤 분들은 노트를 적는 분들도 있는데 노트 적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적으면서도 외워지니까. 대신 노트 정리할 때는 좀 약간 시기를 늦추세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 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적으면 너무 적을 게 많고 또 뭐 이렇게 페이지도 부족하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자, 대략적인 출제 비중은 이렇더라. 그래서 세포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자에 대한 얘기, 뭐 세포 구조에 대한 얘기, 뭐 바이러스 이런 얘기, 세포막과 초송, 세포 분열, 물질 대사, 효소, 그리고 세포 호흡, 그다음 광합성,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세포생물학인데 한 3분의 1 정도가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분자생물학이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교수님들이 출제하기가 좋은 파트기도 해서. 그래서 분자생물학은 유전자와 발현, 뭐 또는 돌연변이, 생명과학 실험 요 정도인데도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동물생리학 의외로 조금 비중이 낮아요. 의대 쪽은 좀 높아지긴 하는데 동물생리학이 범위는 맞는 데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30%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식물생태 분류 진화가 제가 10% 잡아놨습니다만 사실은 저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그 학교가 저쪽에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40% 가까이 막 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볼 때는 저기 공부하라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학교조차도 비중이 많이. 어제도 이제 그 한의대 합격한 작년에 합격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먹고 갔는데, 그 친구는 상지대, 우석대 두 개 학교에 이제 붙은 친구인데 체육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붙었습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 책에서요 한의대 공부하는 애들 이거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 편입생물 문제집 그걸로 꼭 하라고 하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시중에 판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판매하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교보라든지 뭐 이런 시중 서점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책이 있고 판매할 수 없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사실은 판매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대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제가 실어놓은 것들이거든요. 변형시키거나.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내에서 쓰는 거야 뭐 자기들 학교 오기 위해서 하는 거 준비하는 거니까 뭐라 하진 않는데, 혹시나 이제 시중에 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 책은 이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을 꼭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저도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은 최근 기출 문제들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좀 형태가 좀 다르게 만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파는 교재를 사가지고 오시는 게 낫다.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들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내가 보려는 학교가 있으면 요런 유형이구나 라는 것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문제도 있고 객관식 문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디스크립션이 좀 나오고 간단하게 쓰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십니까? 주요한 3가지 특징 이렇게 하려면 뭐뭐뭐 딱 말할 수 있나요? 네. 제1감수 전개에서 일어나는 제조합, 제1감수 중개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독립적 분리, 제2감수 분열 중개에서 일어나는 염색 분체의 독립적 분리, 이 3가지를 딱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키워드처럼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는 교수님이 원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잘 적어야 돼요. 근데 그 단어 생각 안 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지 부분 점수를 받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은 이거 연대 문제인데 내용 보면은 저거 일반 생물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게 분명히 나와요. 자, 표현하는 것도 저와 같이 영어로 그냥 단어 쭉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들어봤습니까?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 2 효소저해제라는 거. 아스피린, 브루펜 시럽의 이브프로펜. 그게 이제 요거죠. 근데 그거는 그 칵스 1, 칵스 2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걔는 그 2개를 다 억제하니까 이제 저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 2만 억제하는 저해제를 이제 개발을 했죠. 세덱콕시브라고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니까 이제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완화를 시키는 어떤 효조 억제제로 쓴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약물과 떠난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저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이제 저 경쟁적 억제제, 컴피러티브 이니비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2대 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2대는 제가 20던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도 막 이렇게 또 했는데, 자, 이렇게 20개 선지를 주고 문제들에서 이렇게 가로 채우기 한 거에 답 찾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2대형의 문제도 제가 뭐 한두 번쯤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문제풀이 과정 갔을 때. 자, 이게 이제 고대 쪽 문제들이죠. 한문항인데 이게 제시문 사실은 굉장히 길게 있는데 그 제시문 긴 거를 우리가 보기에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에 대한 얘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받았고 근데 실제 지문은 좀 긴 편인데 역시 지문 뭐 이렇게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밑에 있는 질문들만 보고 답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새끼 문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이상부터 뭐 4개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쭉 적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고대라는 이 학교는 거의 생명과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출제를 다 하는 건데, 뭐 이제 특징은 다 외워야지 되니까, 사실 이제 그 책의 내용만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니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답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게 경희대 문제입니다. 경희대. 경희대 문제는 좀 문항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가 한 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한 페이지 꽉 채울 정도로 나와요. 어떤 거는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런데 보기 지문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기 이제 조합을 이런 것까지 보면은 그래서 답 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기에 나오는 그 문항들은 뭐 미트 제가 나중에 문항들 제공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풀 정도면은 다 풀 수 있는 문항들 출제가 나옵니다. 단국대 문제들. 여기는 이제 공개를 안 하니까 경희대는 공개했으니까 아까 깔끔했는데 단국대는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일부 저희가 그렸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애들이 이제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복귀를 많이 못 해온 학교긴 해요. 올해도 뭐 노력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학교는 또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보기 지문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거 읽을 필요 없다.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읽다가 막 시간 부족해갖고 화학 못 풀고 나오는 애들 꽤 많습니다. 근데 화학을 못 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시간 반부 잘해가지고 전체로 빨리 푸는 학생들이 붙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붙은 친구들 다 그렇게 붙었고. 자, 이렇게 문항이 길어요. 한 문항짜리가. 근데 이런 게 여러분 60개 있다 생각하시면은 80분에 푼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미트히트란 시험도 한 문항 푸는데 2분 30초거든요. 2분 30초. 근데 이거는 2분이 안 되잖아요. 네? 60문항을 80분에 풀어야 되는데. 자, 이제 중대 문제. 중앙대학교는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자기들이 그렸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학교 성의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작년부터는 그냥 캠벨과 있는 생명과학에 있는 교재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쓰더라고요, 이 학교도. 그런데 이 학교는 이제 보기 지문 이런 것들이 그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내기 때문에 좀 책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TV 교재가 그거 많이 해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교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이제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장을 뽑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생물 교재를 보면은 단어처럼 이렇게 탁탁 나열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어느 교재인지 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교재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이제 편입 시험들은 문장에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고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 충북대는 넘어갈게요. 자, 대가대. 이 학교는 문항을 공개하다가 2023학년도부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2023학년도 시험 볼 때 문항 자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쪽팔렸는지 그다음부터는 공개를 안 하는데 시험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질문 던질 때 이 교수님들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간 학교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문항은 20문항밖에 안 나오고 문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운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맞추는 막 이런 게 좀 돼야지 붙는 학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문항들이죠. 뭐 실험 데이터 막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니까 좀 어려워요, 이쪽은. 자, 은세대 미래 캠퍼스 여기는 이제 문항들이 요 2개에서 나오는데 뭐 이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볼 때는 좀 평이한 그런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온다. 자, 요게 인체 발생한 문제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개는 질환 중심으로 나온다. 그래서 질환 많이 외워놓는 사람이 유리하다. 자, 원광대 문제들입니다. 역시 문항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지엽적인 거 나올 수도 있다. 사신문항 출제를 하거든요. 의대 합격자들이 36개 정도 맞으면 합격. 이렇게 나와요. 90점 정도. 자, 이것도 작년 문제. 올해 문제는 지금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월, 5월 요쯤 가면은 복원이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자, 고신대 문제. 이 학교도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단답형으로 출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건양대 문제인데 얘네 학교가 좀 특이해요. 이거는 변리사 문제 그대로 갖다 뽑아놓은 거고, 이거는 미트히트 문제 그대로 갖다 뽑아놓은 거고, 이렇게 막 내더라고요. 자, 그다음 을지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면접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접 문제를 이런 식으로 2개를 뽑아놓고 답변 잘할 수 있는 걸로 네가 말해봐, 이런 식으로 시키는 학교예요. 수의대 중에서도 경북대 수의대 보는 분들은 역시 면접으로 시험 치게 되는데 그 생물문항이고, 수준이 거기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인제대 의대, 여기는 이제 생화학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문항이 이거 생화학 문항이에요. TV 교재는 이것도 다 들어있긴 합니다만 별도로 이제 특강식으로 그때 문제풀이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서울대, 수의대 문항들. 문항이 어렵지 않아요. 대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붙은 친구가 보통은 서울대만 붙지 않고 다른 데도 다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붙는 친구가 여기를 선택해서 갑니다. 자, 이건 이제 경상대 수의대. 수의대에서는 그래도 좀 수준이 높은, 문항 수준이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편입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다 노리시는 상황이죠. 이건 이제 미트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 나오게 됐죠, 이 학교도. 자, 한의대. 자, 한의대 문제들은 좀 평이해요. 평이합니다.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이제 편의생물 문제집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낮은 걸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단원별로. 거기 있는 것만 풀면 다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다 나옵니다. 성지대, 뭐 대전대, 뭐 동신대, 세명대, 뭐 이런 식으로 문항들이 유사해요. 자, 그리고 약대는 올해 이제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옛날 문제라서 이제 비슷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여기도 뭐 약대, 이것도 옛날 문제고. 순간약대도 올해는 예능 시험 안 봤죠. 근데 옛날 문제 있어요. 아마 얘들도 아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들을 좀 그냥 빠르게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은 제가 뭐 대학별로 이게 문항들을 다 뽑아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이제 문제 풀어가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따로 의대 강의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강의 쭉 했는데 올해부터는 심화 강의에 다 넣어가지고 문제풀이도 하고 문제풀이 할 때 다 진행할 거니까 그냥 우리 커리큘럼 그냥 주말 강의 쫓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강의만 쭉 쫓아가면은 여러분들 올해 편입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알겠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인강은 일단 교재로 하는 거는 다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강으로 하는 분들은 별도로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거를 드립니다. 아침 이렇게 오자마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 풀고 통계 내고 발표하고 제가 해설 강의까지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강은 뭐 4시간짜리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4시간짜리 강의를 해가지고 주말 강의, 그 강의만 쭉 쫓아가면 그냥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기초 강의는 생원생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 강의는 이제 확실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화 강의는 완전 다른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는 사실은 이제 전공자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강의는 아닌데 그냥 전공자분들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학교건 뭐 약대 시험 문제를 따로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냥 공통인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가지 않고 일단은 진행하는데, 약대 전용 특강이라는 걸로 한 가을쯤에 개설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보지 않는데 약대만 딱 시험 문제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특강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중대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공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대만 시험 보는 학교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을에 보충하면서 아마 특강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대도 사실은 별도로 저도 이제 특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그 문제풀이 과정에 다 제공해 드리려고요.